있는데 중심의 좌표는 조건 몇 개에 해당됩니까? 2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점 C를 구할 수 있어요. 얘가 조건 1개가 돼서 총 3개의 조건을 준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아래 보면 1, 2, 3이 나와 있어요. 모두 다 똑같은 문제 유형이어서 선생님이 한 문제만 풀어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2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요. 타원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조건 몇 개가 필요해? 기본형이 아닌 표준형의 경우엔 조건이 4개가 필요하지. 그리고 조건 4개가 어디 있나 봤더니 2초점이 주어졌네. 조건 3개. 여기에 장축의 길이가 주어졌네. 예, 조건 하나. 아, 총 조건이 4개구나. 그러므로 나는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우선 제일 먼저 초점에서요. 요 3, 3이 같다라는 걸 보면서 무슨 형 타원이다? 가로형 타원이구나. 앞에 이렇게 가로형을 위쪽에다가요.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그려놔. 요런 타원이야. 됐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숫자를 보면서 이 C를 구할 수 있지. 이 C는 몇입니까? 이 C는 6이에요. 2하고 마이너스 사이의 거리 차이 6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조건 우선 하나 뽑아낸 거고 제일 중요한 조건 2개짜리 중심의 좌표 구해야지. 중점 구하면 됩니다. 2와 마이너스 사이의 중점을 구하면 마이너스 1, 3과 3의 중점을 구하면 3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가지고 우선 이런 식을 쓸 수 있을 거예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1이야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됐나요? 자, 이제 아래쪽만 채우면 되죠? 자, 장축 길이는 2, a는 10이에요. 그러므로 a 몇입니까? 5. 5의 제곱 25 써주면 되죠. 자, 요 자리를 채워야 돼. 내가 a하고 c를 알면 b 제곱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b의 제곱은 단축의 길이이므로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시면 되죠? 25 빼기 9 하시면 돼요. c의 제곱이 9 하시면 몇 나오겠습니까? 16. 요렇게 답을 넣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아래 나와 있는 문제요. 2번, 3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0초) 후에 같이 할게요. 마무리 지으십시오.
우리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이 주어지면 조건 3개, 거리의 합이 10이라는 얘기는 장축의 길이가 10이라는 얘기랑 같으니까 총 조건 4개 주어졌으니까 타원의 방정식 만들 수 있어. 초점 주어지면은 조건 3개, 단축 길이 주어졌으니까 조건 4개, 타원의 방정식 만들 수 있어. 확인이 됐어요. 자, 우선 얘를 봅니다. X 좌표가 같아요. 이 얘기는 무슨 형 타원이다? 세로형 타원이구나. 그림 간단히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7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 차이는 8. 아, C는 4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중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은 몇 콤마 몇입니까? 2 콤마 3 나오겠죠. 맞습니까? 예, 2 콤마 3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저 중심을 보면서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1까지 자리를 채워 넣습니다. 자, 장축의 길이가 10인데 세로형 타원이니까 이 b의 길이가 12네요. b의 값은 몇? 6. 66에 36이 채워졌어요. 자, 이제 a제곱 단축의 길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단축의 길이는 36에서 c의 제곱인 4, 16을 뺀 것과 같으니까 몇 되겠다? 20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요 녀석 보겠습니다. y좌표가 3, 3 같네. 무슨 형 타원이다? 가로형 타원이다예요. 자, 그리고 이 c의 길이가 몇 나오고 있습니까? 2. c는 1 나오고 있어요. 자, 중심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콤마? 마이너스 2 콤마 3이에요. 자, 단축의 길이이므로 얘는 2b는 2 루트 3, 즉 b는 루트 3 나와 있는 상태죠. 식 세웁니다. 중심을 보면서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까지 자리 채워 놓고요. 자, b자리가 루트 3이므로 b의 제곱은 3 나오겠습니다. 자, 장축인 a의 제곱은 짧은 거 2개 제곱해서 더하면 되죠. 자, b의 제곱과 c의 제곱을 더하면 되므로 여기 뭐 4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 20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네. A랑 A 다시 같은 거는 그게 정해진 게 아니죠. 네네. 그냥 두 점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같이 한번 풀어볼까? 자, 우리요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단축이 y축과 평행한 타원이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먼저 이해를 해야겠지. 짧은 단축이 y축과 평행하답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생긴 도형이라는 거네. 맞습니까? 단축이 y축과 평행하다 가로형 타원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선 이해를 했어. 자, 그런데 이 가로형 타원이 두 점 A, B를 두 꼭지점으로 한답니다. 자, 선생님이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X축, Y축이 있어요. 자, 1, 2 여기에 A라는 점이 있고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2, 3. 자, 여기에 B라는 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요 A하고 B를요 두 꼭지점으로 한대. 두 꼭지점으로 하는 타원이래.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겠어? 요게 장축의 끝, 요게 단축의 끝이 될 테니까 뭐 이런 식의 타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타원은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의 타원도 사실은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므로 기억! 타원은 두 개 존재한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요 두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타원은 두 개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됐나요? 네. 자, 이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축의 길이와 단축의 길이 합은 18이다 라고 나왔죠. 이거 엄청 쉬워요. 봐. 요만큼이 몇이야? 5지. 그러면 장축은 몇입니까? 10일 거예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야. 이만큼의 길이는 어차피 5야. 그러므로 장축의 길이는 몇이야? 무조건 10이 될 거야. 자, 그럼 우리가 단축을 못 구하냐? 단축 쉽지? 여기 3칸이면 여기도 3칸. 단축의 길이는 몇 되겠어요? 6밖에 안 나올 거예요. 선생님 이 그림에서도 어차피 여기서도 3, 3이야. 맞죠? 그래서 6일 거예요. 그러므로 길이 합은 몇이다? 16이다. 이유는 틀렸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초점도 제2사분면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우선이요. 요 빨간색 타원을 보면 어차피 초점이 여기 어딘가에 존재할 거니까 2사분면에 존재하지 않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바로 요 파란색에서 초점이 요 선을 넘어가서 이쪽에 존재할 것이냐, 요 안쪽에 1사분면에 존재할 것이냐, 요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장축 A의 길이가 몇이야? 5. 단축 B가 몇입니까? 3이죠. 얘를 이용해서 C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C는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했으므로 루트 25 마이너스 9가 돼서 얘 몇 나옵니까? 4.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봐. 중심에서 하나, 둘, 셋, 넷. 여기 같네. 초점이 2, 3면에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해요. 그러므로 디귿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므로 맞다 틀리다? 틀린다. 맞는 것은 뭐다? 기억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요. 예. 한마디 더 하자면 여러분 고등학교 이제 갈 거니까 고등학교 간 학생들한테 좀 한마디 얘기해 주자면 학생들이 엄청 크게 하는 착각 중에 이런 착각이 있어요. 그래, 시험 기간에 몰아치기로 벼락치기로 공부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애들은요, 나쁜 고등학교, 예를 들어 이 일반 고등학교를 다닐 경우에는 좀 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뭐냐면 좋은 고등학교는요, 수행평가 기간을 선생님들한테 정해줘. 수행평가는 너희들한테 되게 번거롭고 귀찮고 힘들잖아. 근데 고등학교에 가서 엄청 중요하잖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수행평가가 어떤 시험일까? 엄청 귀찮은 시험이에요.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건 OMR 카드 그 처리기에 넣어가지고서는 자기가 자동 채점해주는데 수행평가는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이 쓴 몇백 장, 보통 300장이죠? 300장을 일일이 다 읽어야 돼. 그럼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는 거야.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점수 주기 엄청 힘들거든. 근데 그거를 하려면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심리가 계속 미뤄요.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는 시험 기간하고 겹치면 안 되니까 요 시기가 시험 기간이면 수행평가는 늦어도 여기까지 다 마감해서 점수 산정해내세요. 이런 제한이 있다? 근데 일반 고등학교는 어때? 교장, 교감이 노는 학교들은요, 이런
제한이 없어요. 그냥 뭐 알아서 잘하시리라고 밀어요. 이러면 선생님들이 막판에 가서 시험 내고 막판에 가서 수행평가 내고 막판에 가서 처리하겠다 그래. 그럼 너희 시험 기간에 뭐 하고 있어? 시험 공부 안 하고 수행평가 하고 있는 거야. 미치는 거지. 둘 다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근데 너희들이 보통 다니는 고등학교는 어떨 확률이 높아? 선생님 본바로는 이 지역은 수행평가 기간하고 시험 기간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두세요. 어차피 수행평가는 시험 기간에 할 거니까 나는 시험 공부를 언제 한다? 미리 한다예요. 고등학교에 가서는 막판에 시험 범위 나온 다음에 시험 공부한다면 미친 거야. 그냥 예측하셔야 돼요. 선생님 진도상으로는 요 정도까지. 작년 선배들 말 들어보니까 요 정도까지가 시험 범위라더라. 그럼 미리 그냥 평소에 공부해 두셔야 돼요. 틈틈이.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수행평가해내고 그냥 간단히만 봐도 이제 다 정리가 될 정도까지 평소에 해두실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학교에 항의를 하든가 수행평가 기간을 좀 이렇게 해달라고.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원 배울 때 배웠던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해보려고 해요. 자, 원이 x축에 접할 때 이런 말 나오면 선생님이 외쳤던 한마디가 있지. 원이 x축에 접한다? 뭐라고 외쳤어? 기억 안 나? 반지름! 기억하라고 선생님이 쪽팔리시면 이런 거 보여줬잖아. 원이 y축에 접한다? 반지름! 이걸 떠올리십시오 라고 했죠. 자, 원이 x축에 접할 때, 원이 y축에 접할 때 이런 수학적인 표현이 보이면 얘는 모두 다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랬어요. 자, 그래서 원이 x축에 접할 때 중심의 y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이라고 가르쳐 드렸고, 원이 y축에 접할 때 중심의 x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이라고 가르쳤고,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 하면 중심의 y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이고, 동시에 중심의 x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접한다 라는 말은요 반지름이라고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수학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름을 좀 붙여줄까 합니다. 원에서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불러? 반지름이라 부르지. 우리끼리 약속이야. 앞으로 타원에서 이런 거 우리는 반장축이라 부를까 해요. 얘는 뭐라고 부른다? 반단축이라고 부를까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서요. 동일한 개념입니다. 채워봐. 타원이 x축에 접할 때, 타원이 y축에 접할 때 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전부 다 무엇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이다? 반장축, 반단축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반장축입니까? 반단축입니까? 그건 그림에 따라 달라. 그래서 그때그때 판단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 녀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아래로 화살표 빼서 반지름과 같은 역할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얘 반지름과 같은 역할 하고 있는 거예요. 반지름과 같은 역할. 그러면 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를 푸는데 타원이 x축에 접할 때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이 타원의 중심의 반대쪽 y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장축이 될 수도 있고 그림에 따라서 반단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반장축과 반단축. 자, 타원이 y축에 접할 때라는 말이 나와도 역시 중심의 x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장축이 되거나 혹은 반단축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요. 자, 그러면 반장축이냐 단축이냐는요, 가로형 타원이냐 세로형 타원이냐 그림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림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똑같은 논리로 타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라는 말이 나오면 중심의 y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장축, O와 반단축이고 중심의 x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장축, O와 반단축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없어서 이 문제는 선생님이 그냥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타원의 중심의 x좌표 혹은 y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장축, 반단축이다 라는 정보를 삼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어요. 자, 두 줄짜리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타원에서 A, B, C 흔히 즐겁게 사용해 왔지.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A, B는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A, B가 아니지. 자, 요 위에다가 화살표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A, B, C는 고정시키는 것이 헷갈리지 않는다. A, B, C는 고정시키는 것이 헷갈리지 않는다. A, B, C는 고정시키는 것이 헷갈리지 않는다. 자, 줄 내려서 출제자는 헷갈리게 하려고 A, B, C를 엉뚱한 위치에 집어넣는 경향이 있다. 출제자는 헷갈리게 하려고 A, B, C를 엉뚱한 위치에 집어넣는 경향이 있다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그런 의도가 들어갔어. 야, 평소에 ABC 쓰니까 헷갈려라? 왜? 보통 이런 문제는 뭐라고 나와? 사실은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M만큼 이게 많이 나오는데 AB를 고의로 넣은 거야. 우리 헷갈리라고. 그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우린 얘를요, AB를 전부 MN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M의 제곱 플러스 N의 제곱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자, 그러면 타원의 방정식에 우선 표준형을 작업하기 위해서 양변을 140으로 나누면 10분의 x의 제곱 플러스 14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식을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시켰으므로 10분의 x-m의 제곱 플러스 14분의 y-n의 제곱은 1이다 라는 이런 식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보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는 것은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m,n이지. 요 중심 n,n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장축인 동시에 반단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을 먼저 보면서 가로형인지 세로형인지 판단하세요. 가로형입니까? 세로형입니까? 세로형 타원이에요. x축, y축에 접하는 경우는요, 사실은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쪽에 오건 중심이 n,n이었을 때 이렇게 절대값 붙였다라고 했을 때 요 절대값 m은 길이가 항상 몇 나오겠습니까? 루트 10. 절대값 n은 길이가 항상 몇 나오겠어요? 루트 14. 되겠습니까? 왜? 얘가 반장축의 제곱이고 얘가 반단축의 제곱이니까. 맞아요. 오, 그렇구나. 그러면 m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이라는 것은 루트 10의 제곱 더하기 루트 14의 제곱이므로 답은 몇이 나오겠다? 24가 나오겠다 라고 간단히 풀 수 있을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타원 마저 마무리 짓고요. 쌍곡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